드릴 테스트 결과부터 좀 볼게. 자,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돼. 뭘 예로 바꾸라는 건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예로 바꾼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이거는 서술형 쓸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만 쓰면 무조건 감정 처리돼요 학교에서. 알았지? 아니 다 못한 거야? 뭐라고? 다 못한 거고 아니면 다 한 거지? 다 못했다고? 근데 뭘 답주를 달라고? 아니 뭐야? 아니 마저 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 같으니까. 응. 제가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정말 쓸 때. 뭐를 예로 바꾸라는 건지 모르잖아. 뭐를. 그치?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낸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꾼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써줘야 돼. 지금 쌤이 쓴 것처럼. 알았지? 어법은 잘했네. 너도 똑같아. 이렇게만 쓰면 답이 아니잖아. 뭐를 뭐로 바꾸라는지 써줘야 돼. 알았지? 옆으로 가지는 쓰기 좀 이렇게만 쓰면 뭔지 몰라요. 뭘 에러야 이게 아니라 쓸 때는 이 단어를 이 단어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얘를 얘로 바꾼다 이렇게. 지금 얘 차라리 얘를 얘로 바꾼다. 잘 봤고요. 그 답지 드렸으니까 예은이는 그 답지랑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 좀 보자. 자, 이 정도면 보이니? 앞에 보여? 만기 잘 보이냐? 그 자리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옆으로 옮겨. 옆으로. 괜찮아?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제가 한 바퀴 쭉 돌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런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라라는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니네가 학교에서 서술형을 볼 때 주의할 사항으로서 먼저 말을 해볼게. 뭐냐면 니네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애초에 시험을 낼 때. 일단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문을 줘. 이건 학교마다 좀 난이도가 달라. 근데 이제 좀 말을 하자면 밑줄을 쳐주는 학교도 있고 밑줄을 안 쳐주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어법 서술형 문제 말하는 겁니다. 어법 서술형. 어법 서술형 문제를 낼 때 자, 예를 들어서 밑줄을 쳐줘. 뭐 한 밑줄 한 10개 정도 쳐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야, 여기 밑줄 친 것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 2개 있거든. 찾아서 고쳐봐. 이런 식으로 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밑줄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밑줄이 안 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서.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밑줄이 없어. 야, 여기에서 어법상 어색한 거 2개 있어. 네가 알아서 찾아서 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니네가 또 답을 적을 때 이렇게 나오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는 쓸 수는 있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메이드란 표현이 나와 있고 여기에도 메이드란 표현이 나와 있다면 가정해볼게, 쌤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메이드가 틀렸어. 이거를 메이크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메이드를 메이크로 써야 된다.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감점이에요. 이거 감점이야. 왜 감점이겠어? 이 메이드가 얘인지 얘인지 어떻게 알아? 이해되지? 채점자 입장에서는요, 이 메이드를 메이크로 바꾸라는 게 얘인지 몰라요. 둘 다 바꾸라는 건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거 뭐야? 감점.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학교에서 서술형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써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는 최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앞뒤에 단어를 더 붙여서 써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it made가 나오고 여기는 they made가 나왔어. 그러면은 너네가 it made 정도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it makes 뭐 이렇게 바꾸고. 이해됐냐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해서 틀려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is를 a로 바꿔라 막 이렇게 써버려 애들이. 근데 is가 한 번 나오나?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뒤에 붙어있는 거를 세트로 해갖고 이제 여러분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많이 틀린다. 괜히 내가 맞춰놓고 이거 답안 쓰는 거 잘못 써갖고 감점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은 요걸 먼저 짚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비교 구문을 이제 그 전에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좀 내보려고 한 건데, 자, 그때 쌤이 이제 뭘 말해줬었냐면 형용사 대 부사든 비교 구문이든 간에 일단 풀이 과정을 내가 알려줬었습니다. 근데 니네가 배운 지 좀 됐으니까 까먹었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설명을 해줄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거. 가장 1순위.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물론 나는 밑줄도 안 쳐주고 시험을 냈지만 만약 밑줄이 쳐져 있어. 어떻게 할래? 뭘 먼저 할 거야, 니네는? 뭔 위치? 자, 구문 분석을 한다. 채은이 뭐라고? 위치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지. 뭐 사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구문 분석과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사실은요, 맞아요. 여러분 정답이 맞아요. 동훈이랑 채은이가 말한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동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사 확인. 이 동사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사가 보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냐 없는 동사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어려운 게 쌤 그러면 이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어를 받는다는 거는 몇 형식과 몇 형식 문장이겠냐? 2형식이랑 5형식이겠지. 그치? 보어가 있는 문장이니까. 즉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쌤이 한번 정리는 해줬었어. 복습 겸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2형식 동사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죠. 뭐 keep, 뭐 아니면 stay, or remain, 뭐 아니면 뭐 seem,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각동사, 뭐 이런 애들, 그렇죠? 뭐 감각동사는 굳이 쓰진 않을게. 뭐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이런 것들 있죠. 또 뭐 있을까? 뭐 become. 뭐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만 쓸게요.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2형식 동사들. 자,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에서는 많이 쓰이는 게 얘랑 중첩되는 keep, make,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뭐 consider, think, 뭐 등등등.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쓴 단어는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쓴 거긴 한데 보통 보어를 받는 동사가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얘네들은요 여러분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외워두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일단 1단계가 이겁니다. 1단계가 방금 제가 쓴 것처럼 동사를 확인해서 보어를 받을 수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갖고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는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되니? 일단 1단계가 이거야. 1단계가. 그리고 난이도가 낮으면은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끝나.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보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부사가 정답이겠죠. 그렇죠?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나왔다. 그럼 웬만하면 형용사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1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네. 자, 그럼 이 풀이 과정을 쌤이 보여줄게. 잘 보세요. 보면은 alphabetical이라고 나왔어요. alphabetical. 자, 뭔가 이렇게 AL로 끝나는 거 있잖아. AL. 이 AL로 끝나는 건 품사가 둘 중 하나거든. 형용사 아니면은 명사예요. 명사. 부사 아니야. 형용사 아니면 명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이런 거 공식처럼 안 해도 돼.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에다가 AL을 붙이면은 얘는 형용사가 되고요. 동사에다가 AL을 붙이면 얘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알파벳은 명사잖아. 여기에 이제 알파베티컬이 된 거예요. 알파베티컬. 그래서 형용사가 된 거고. 동사에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라는 단어 있죠? 프로포즈. 뭐 청혼하다, 제안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프로포즈에다가 AL이 되면 프로포저. 그래서 제안. 이런 뜻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어찌됐든 간 여기가 이제 밑줄이 쳐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먼저 확인한다 했죠. are arranged. 수동태로 나왔어. 자, arrange라는 동사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1단계 거쳤고요. 2단계 구문 분석 해봅니다. 구문 분석. The process 주어 동사 얘 건너뛰고 소대절 이렇게 나왔네요. 됐어요? 소대절 안에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되니?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보어 자리도 불가능할 뿐더러 게다가 얘가 설령 형용사라면 보어 말고 뭐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꾸며주는 명사가 없어요. 없잖아 뒤에. 우리 형용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명사를. pretty girl이라고 하지 우리가 걸프리티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럼 꾸며주는 명사가 없어. 즉 형용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 보어의 역할과 수식어의 역할 지금 둘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남는 거 뭐야? 부사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니야? 이게 이유야. 이게 이유. 되셨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푸셨을 때 정답을 맞춘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답을 그냥 니네가 그냥 왠지 그냥 얘일 것 같아라고 느낌으로 푸신 건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푼 건지 그거를 니네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Not the pairs of shoes on display are exactly alike. Each pair is as uniquely as the person who will wear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봐봐. 이거 거의 다 맞췄거든 얘네가. 유니클리에서 ly를 빼야 된다라고 니네가 다 맞췄어. 유니크 써야 된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만기 여기서 왜 ly를 빼야 돼? 내가 저 대답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저 대답만은 나오지. 내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대로 말하고 있네 이 그지 깽기 같은 놈아. 그럼 유니클리는 원급이 아니야? 내가 물어볼게. 유니클리는 그럼 원급이 아니야? 그럼 얘 무슨 급인데? 얘 무슨 급이야 얘?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뭔 급이야 얘는? 원급. 뭐야 그러면 네가 애주 원급 애주라며 그럼 얘 유니클리는 원급이 아닌가? 그게 아니잖아 이 자스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 자식아. 그때 쌤이 뭐라고 했어? 그때 쌤이 얘기했던 게 그때 내가 아마 이지 같다 얘기했던 것 같아.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그것도 기억나. 어떤 학생이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as easily as 나왔었는데 이거를 easy로 바꿨었더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 왜 easy로 썼니? as 사이에 원급 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이 얘기까지도 했었어.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이 자식아. 이게 무슨 글씨 원급이야. 이거 둘 다 원급인데 그 대답만 하진 않기를 바랬는데
응? 자, 민우. 왜 연락이 돼야 돼? 왜 안 되는데? 아,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유니크가 정답이겠지. 아, 그거는 이유가 아니지, 아부야. 그건 이유가 아니지. 그거는 마치 이런 말이랑 똑같아.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3x야. 그럼 왜 3x가 되는데? 3x가 맞으니까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건 이유가 아니지. 왜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예은. 말해봐. 저 S를 적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원급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그럼 얘가 원급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 에즈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뭔 말이야? 아,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급이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급 아니, 네가 말한 게 그거잖아. 이 시계 말이 안 되게. 아,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에즈 사이에 원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가 말한 거는 유니클리가 정답이 안 되는 거는 여기에 원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 그럼 너도 유니클리가 원급이 아닌 줄 알았냐고. 근데 왜 또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원급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급이 뭐야 원급이? 얘들아 원급이 뭐야? 형용사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응?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지금 큰일 나는데 동훈 왜 유니크 써야 돼? 너밖에 안 남았다. 왜 유니크 써야 돼? 보호자리라서. 보호자리다? 보호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인수가 있습니다. 그래 끝. 얘들아 내가 문제 내볼게. 자, she is pretty가 맞아? 아니면 she is prettly가 맞아? 이거 못 맞춘 사람 없겠지? 왜 pretty가 맞아? 보호자리에서 그래. 보호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비동사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자, 뭐가 맞아?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야, 5분도 안 지났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형용사 부사 밑줄 쳐져 있으면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야, 내가 써놨어, 심지어 앞에다가. 뭐 먼저 하라고? 동사 확인하라고, 동사 확인. 그럼, 앞에 비동사 있구나. 보호자리 맞구나. 구문분석 해보니까 주어 동사 보호 나왔구나. 내가 꾸며주는 명사 왔구나. 보호자리, 형용사. 끝! 무슨 에즈 사이에 죄송해요. 그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소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녀석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품사에 관련된 거냐면,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거야.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 전용 문법이 아니야. 형용사 전용이 아니라고. 형용사와 부사예요. 형용사, 부사. 원급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랑 비슷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 원형이라는 건 동사의 원래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원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형용사의 원래의 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한 부사면은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비교급이면 그 앞에다가 더만 붙는 거야.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그래서 more 붙이거나 er 붙이거나 이러잖아요. 최상급이면 가장 뭐뭐한 또는 부사면은 가장 뭐뭐하게.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는 급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more가 붙어있어, most가 붙어있어, 뭐가 붙어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원급이잖아, 원급. 에즈 사이에 원급 들어가야 되니까 유니클리라는 녀석이 급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급. 됐어요? 오케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more unique 슬랙, unique 슬랙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급을 물어보는 거겠지. 이건 급이 아니라고. 됐어요?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할게. 원급 슬랙, 비교급 슬랙, 최상급 슬랙라는 문제는요 코딩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그걸 누가 몰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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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사이에 원급 쓰고 비교급은 than, than, than이랑 같이 쓰고 최상급은 앞에 더 붙고 뒤에 전치사 in 또는 of 쓴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냥 암기 문제거든. 암기 문제, 쌩암기. 오케이? 그래서 안 냅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 알겠나? 그리고 이 as 나오면은 되게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구문 분석할 때. 구문 분석할 때 얘들아 쫄지 마. 내가 아까 전에 그냥 as에서 추가했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내가 써놓은 것처럼 하면 돼. 이 as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잘 봐. 이 앞에 있는 as는 해석이 없다라고 했어 내가. 해석 없다고 생각하면 돼. 뒤에 있는 as는 만큼이야. 뭐만큼. 이게 뭐만큼. 됐어?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 합쳐서 여기는 뭐 형용사나 부사 오겠죠.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하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냐? 당연히 원급이고. 니네가 구문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 as 없다고 생각하라고. 없다고 생각해.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해봐. 얘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pair is unique. 보호가 돼야겠죠. 됐니? 갑자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한 2달가량 이 대청법이랑 저걸 했잖아요. 그 천일문을 했잖아. 근데 니네가 천일문은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얘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나는 문제 푸는 것도 뭐 동그라미 많고 그러길래 잘하고 있나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정말 미안한데 개판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전혀 어법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법 최소 3문제는 나와요. 고2에서. 게다가 서술형으로도 잘 나옵니다. 서술형. 아까 내가 서술형 유형 2개 보여줬지. 지금 이거 한 줄이잖아. 한 줄짜리 문제잖아. 고2에서는 한 지문으로 나온다고요. 한 지문으로. 진짜 무식하게 됐던 한 학교 알려줄까요? 재작년에 쥐었고 2학년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 시험지 니네 비포 사이즈인가? 비포인가? 비포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잖아. 니네 학교 시험지가 이만하게. 그럼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지문이 하나 반까지 나왔거든요. 하나 반? 그래서 서술형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 쥐었고 시험지에서? 여기에서 어법 싹 틀린 게 몇 개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어. 정답이 12개인가 그랬어.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서 고2 시험지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내요. 물론 그때는 좀 쥐었고가 좀 너무하긴 했지만 고2에서 진짜 잘 나와요. 그 전범위어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배점 6점. 5점 내지 6점이에요. 5점 내지 6점. 객관식으로도 나올 거 아니야. 객관식으로 적어도 2문제는 나와요. 적어도 2문제. 그러면은 그거 3개 나가리 된다? 그러면 뭐야? 벌써 83점 되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를 다 맞아도. 이미 90점대는 물 건너가고. 나머지를 다 맞아야 80점대야. 나머지를 다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어법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학교는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고요. 여러분 세 학교 다 대체적으로 한 3, 4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4문제. 보통은 객관식 2개, 서술형 하나가 약간 국룰입니다. 보통은요. 자, 어찌됐든 3번 넘어가서 볼게요. 3번. 자, 여기서는 이제 highly에 대한 건데요. 잘 봐. 일단 동사를 먼저 확인하려 했으니까 앞에 be가 나왔어. 비동사. 비동사는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지. 그치? 일단 1단계 통과했고 2단계 구문 분석을 해보는 거야. The candidate should be. 뒤를 보니까 team oriented라는 게 나왔어. 얘들아 잘 봐. 이 찌꺼져 있는 거 있죠. 찌꺼져 있는 거 하이픈. 이 하이픈이 들어가면 형용사야. 아주 쉽지? 하이픈 들어가면 뭐라고? 형용사야. 형용사. 팀 지향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럼 얘가 보호네? 얘가 보호잖아. 얘가 형용사니까. 그럼 뭐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부사가 돼야 돼. 이해돼? 응. 근데 얘들아 안타깝게도 high라는 단어는요 높은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높게라는 뜻의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high와 highly를 구분해야 되는데 high는 높게 부사로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는 뭘로 들어와야 돼? 이제는 해석해야 돼. 이제는. 됐어? 그러면 그 후보자가 높게 팀 지향적이다, 매우 팀 지향적이다. 뭐가 맞겠어? 매우 팀 지향적이다. highly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s the graph shows, the death rate begins to decline and birth rates remain high. 너무 쉽다 이거. 왜냐? 자, 요거 동사 확인. remain 나왔네. remain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보여? remain 보여? remain은 뭐라고? 이 형식 동사. 뒤에 뭐 써야 된다? 뒤에 뭐 써야 돼? 얘네 뒤에 뭐 써야 돼? 보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보어 자리. 됐어? 뒤에 형용사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콤마로 끝나버렸잖아. 됐냐? 그러니까 그냥 얘는 보어 자리 high하고 끝나는 거야. 형용사 자리. 됐냐? 여기서 콤마하고 ing 나온 거 참고로 result in faster population growth 내가 써놨죠? 분사 구문이라고. 됐나요? 여기서의 분사 구문은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놈입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지금 계속 형용사부사 쪽만 위주로 냈어요. shortly 하고 나왔는데, 자, 동사 먼저 확인해야겠죠. keep 나왔다. keep. 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사네. 맞냐? 구문 분석해봐야죠. 그래서 in while hamsters keep their nails 목적어 나왔고,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 그럼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써야겠네. li 빼야지. 됐냐? 뒤에 목적격 보호로 쓸만하네? 없습니다. 전치사의 명사 나왔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A woman from Utah currently has longer nails in the wall, over 24 feet long. She has not cut her nails since 1979 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 longer가 틀렸습니다. longer. 이거는 이제 비교구문 쪽 관련된 문제인데요. 단서를 좀 찾아보자면 왜 longer가 틀렸는가? 바로 앞에 더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게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뒤에 in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in 또는 over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끝? 최상끝. 됐어요? 최상끝. 그때 쌤이 이건 설명했었죠? 뭐뭐에서 가장 뭐뭐한 거고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거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longest. 아이고 스펠링 틀렸다. 이렇게 답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요거 아마 맞춘 사람 많이 없을 거야. 이거 맞춘 사람이 있다면은 아주 잘했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설명은 했었어, 이거. The eyes of a cat are slightly smaller than humans. 이 humans가 틀렸거든. 일단 이어서 볼게요. But the cat can open its pupil to a maximum area 3 times larger than humans can. 이렇게 나오는데 보자면 자 봐. 고양이의 눈이 약간 더 작대 인간보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내가 그때 이거 뭐라고 설명했냐면 비교 구문은 병렬 구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 비교 구문은 병렬 구조다. 즉 비교 구문에서는요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태가 같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야.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얘는 얘들아 고양이의 눈을 말하고 있잖아. 고양이의 눈. 근데 고양이의 눈이랑 인간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해? 고양이의 눈이랑 인간의 눈을 비교해야지. 똑같이. 됐어? 그러니까 비교 대상 때문에 틀린 건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the eyes of라는 형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써주면 돼. 그때 우리가 썼던 게 that 또는 does였어요. that 또는 does. 근데 eyes라는 복수형 나왔으니까 우리가 does로 써준 거고 여기에 of 썼으니까 얘도 똑같이 of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those of human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의 그것들이 뭐야? 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네. 자, 그래서 여기 7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사실 선생님이 낸 이 유형이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제가 시험 낸 요 유형은요. 지금 현재 우리 고1, 2 이제 중급반 내지는 상급반에서 하고 있는 유형과 조금 흡사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정답만 이제 쓰라고 이제 문제를 냈잖아요. 실제로 원래 제가 내는 패턴은요, 왜 이렇게 정답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쓰게 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이유 틀리면 저는 틀렸다고 해요. 원래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 길이도 이것보다는 좀 더 길고, 그리고 이제 형용사 대 부사 파트잖아요, 지금. 그래서 형용사 부사 관련된 문제만 냈거든요, 일부러. 근데 사실 중급반 수준만 되더라도 전범위로 내버려요, 문법은 항상. 어디 뭐 동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관계대명사 이런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전범위로 이제 시험을 냅니다, 전범위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어법도 당연히 전범위로 나와요, 시험은. 니네가 학교에서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 매 단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법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니네가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그거를 교과서에서 학습하지 않고 그냥 프린트로 주죠, 프린트로 줘갖고 뭐 일과 분사구문, 뭐 가정법 과거 완료, 막 일단 프린트 막 주면서 그거 갖다 이제 수업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교과서 단원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 뭐 분사구문 이 두 개 프린트를 받았다고 쳐봐. 그럼 학교에서 어법 시험이 그 두 개만 나오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고등부는요 항상 전범위로 나와요. 전범위. 동사에서 낼 수도 있고, 뭐 수동태, 능동태에서 낼 수도 있고, 수일치를 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낼 수도 있고, 형용사 대 부사 낼 수도 있고, 뭐 대명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낼 수도 있고, 그냥 전범위로 낸다는 거예요. 전범위로 항상.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전범위어법을 대처하려면요,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최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일단 이해와 암기가 필요해요. 이해와 암기.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암기해야 돼요. 물론 이해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히 말하자면요, 여기 있는 내용의 70%는 암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70%. 오해하지 마세요. 책 내용의 70%를 이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건 다 암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와 암기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는 약간 좀 반반 과목으로 많이 보잖아요. 이해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이제 뭐 단어라든가 이런 거 암기해야 되는 영역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요 영어는 좀 많이 잡아도 6대 4라고 생각해요. 암기가 6이에요. 아니야, 6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7대 3? 8대 2? 아니,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언어잖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을 때 그냥 저는 이제 뭐 몰라요. 니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해가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됐다 한다면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최근에 이 문법 수업을 할 때는요 진짜 천천히 했어요. 너네 입장에서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을 수 있지만 고2 치고는 저는 되게 천천히 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설명하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이해는 됐을지언정 문제는 뭐냐면 암기가 안 돼 있어. 암기가. 그러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을 알아듣긴 했어. 근데 암기를 못해. 그럼 이건 내 거가 아니거든. 나는 니네가 이 as워크 as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한 거.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잖아.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내가 알던 대로, 그냥 내가 푸는 방식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리셋되는 거야. 니네가 어법을 공부할 때. 니네가 어법을 되게 예전부터 배웠을 거 아니야. 중딩 때부터 배웠잖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니네 다 배웠어. 중딩 때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배웠어, 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어법을 배울 때마다 늘 새롭죠. 그쵸? 늘 새로워. 뭔가 처음 배우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배우는 게 이번에 처음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방금 말한 이유. 들을 때는 이해가 돼. 최악은 뭐냐면 들을 때도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최악인 거고.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들을 땐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 그 이해가 되면은 이제 나는 다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해만 되고 니네가 어떻게 다 알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와 암기가 필수거든. 근데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하니까 지나가면 또 까먹어. 그리고 또 까먹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어법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암기해야 될 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옛날에 풀던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막 이런저런 풀이법이니 시험에 어떻게 나오니 다 리셋, 다 없어지는 거야. 응.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응. 근데 뭐 사실 제가 진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형용사와 부사 파트였잖아요, 이거.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접속사 했었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관계사 아마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사 파트 할 때 니네가 안 까먹으면 돼. 니네가 안 까먹으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게요. 오늘은 진도를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책을 보자.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챕터를 끝냈었습니다. 맞죠? 하루에 한 챕터씩 이제 진도를 나갔었는데 오늘은 제가 관계사를 한 챕터를 다 나갈 생각은 없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숙제로는 관계사 파트를 이제 내용학습과 문제 푸는 게 숙제였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니네가 진짜 많이 배웠잖아. 사실 관계사는요. 그래서 좀 정확한 개념을 좀 먼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는 저는 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다 꺼내시고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게 아무래도 중3 수준의 영문법 책이다 보니까 진짜 고등부 수준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다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니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까지도 알아야겠죠. 그런 거를 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관계사. 일단 관계사는요 크게 나누면 종류가 원래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관계, 대명사, 얘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관계, 부사 있죠. 그리고 사실은 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있는데 관계 형용사는 원래 대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뺄게요.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까지에서도 배우는 게 복합 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복합 관계사. 우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ever 붙이는 애들 있죠. ever, whoever, 뭐 whichever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복합 관계사라고 합니다. 자, 여튼간 이 관계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반 수업 초창기 때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 니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완수불명이란 얘기 했었어. 기억나? 완수불명? 완수불명 기억나? 저 민호는 잘 모르겠다. 예은이 완수불명 기억나? 기억 안 나?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거 같다고? 나는 거 같으면 뭐야 이 자식아. 만기 기억나? 완수불명? 아니 조금은 뭐야 뭐 4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자식아. 응? 완수불명이 뭐냐?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너 뭐라고? 완전한 문장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뭔 말이야? 혹시 무슨 완전한 문장이 말이야? 자, 얘기해줘봤자 소용도 없구만. 씨 좋은 거 다 알려줬는데 이 자식들아. 응. 봐봐.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들어. 잘 듣기만 해. 어차피 써봤자 안 보잖아. 잘 들어 그냥.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수불명이에요. 완수불명. 제가 단언컨대 그 어떤 문법 책에서도 완수불명이라는 용어는 못 봤습니다. 나만 쓰는 것 같아. 진짜 단언컨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근데 잘 봐봐. 이 원리를 먼저 말해줄게요. 원리를요. 이 원리를 알면은요, 이 절 관련된 우리가 지난번에 접속사 배울 때 종속 접속사 이런 거 배웠잖아.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어차피 까먹었지? 그지들아. 응? 아무튼간 이 관계사도 미리 말하자면 절을 이끌거든요. 절, 주어, 동사. 그때 내가 절을 이끄는 걸 3개 말했었는데 기억나냐? 뭐뭐가 있었지?
저를 이끄는 거 3개 뭐였어? 접속사. 아이씨, 야, 1분도 안 지났다. 1분도 안 지났어. 뭐야? 관계사. 방금 말했잖아, 이씨. 하나 더. 저를 이끄는 거 하나 더 있어. 접속사, 관계사. 그때도 여기서 막혔었는데. 의문사. 됐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됐어? 자, 아무튼가. 자, 근데 잘 봐요. 우리가 그런 절 관련된 이제 어법이 사실 계속 나오거든요. 얘네가 영어를 배우는 한. 근데 이 절 관련된 어법을 얘네가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이 완수불명의 개념을 알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물론 처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얘가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는가? 명사절인가? 형용사절인가? 부사절인가? 이거는 얘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알고 완수불명의 개념을 알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이해나 암기하라고 안 할게. 그냥 잘 듣기만 해. 잘 봐봐. 자, 우리 영어 문장에는요 이렇게 5가지의 성분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맞죠? 이거 말고 성분 더 있어요? 더 있어, 없어? 없죠? 잘 봐. 5형식 문장을 한번 써볼게 내가. 5형식 문장 이렇게 생겼죠? 5형식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죠. 이 5가지 형식에 딱 알맞는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심플하지? 응. 자, 그러면은 5가지 형식에 딱 알맞는 문장 나왔죠? 5형식이니까. 됐어? 자, 근데 이 뒤에다가 내가 뭔가 성분을 더 쓸 거야. 더 쓸 건데 하나씩 대입을 해봐. 자, 주어. 돼야 돼. 이런 형식이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 이런 형식이 있냐? 안 되죠. 동사 안 돼. 목적어 안 돼. 보어 안 돼. 남는 건 뭐야? 수식어밖에 없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라고. 됐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요. 수식어 또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접속사. 됐냐?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볼게. 불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 정확히 뭔지 알아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말할게. 잘 들어봐. 불완전한 문장이란 건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야. 됐어? 더 심플하게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야. 형용사나 동사가 빠져있는 걸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됐냐? 응, 봐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야.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나왔어. 뭐가 빠져있어? 주어가 빠져있죠. 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명사 들어가잖아. 그럼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 빠져있으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 됐냐? 내가 3형식 문장을 써본다 해볼게. 주어 동사까지만 근데 썼어. 그럼 이거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한 문장. 그럼 뭐가 빠져있어? 뭐가 빠져있어? 목적어 즉 명사 빠져있네. 그럼 잘 봐봐. 여기까지 불완전한 문장이라 했지 내가 방금. 그치? 이게 명사잖아. 여기까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한 거죠. 됐니? 즉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 명사랑 짝이라는 거야. 그래야 얘를 합치면 완전하게 될 거 아니냐. 됐어? 문장을 불완전하게 끝내버리면 어떡해. 항상 완전하게 써야지 문장을. 근데 얘가 없으면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명사로 땜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냐?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 잘 봐. 이따가 내가 설명하긴 할 건데 니네 이런 거 들어봤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또는 불완전.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못 들어봤어요 혹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온다?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그래. 알았어. 이제 내려놓고 할게. 자, 농담이고. 자 봐봐. 내가 엄청난 팁을 하나 줄게요.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땡땡 대명사라는 용어가 나올 거야. 땡땡 대명사. 땡땡 대명사. 이 땡땡 대명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관계 대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의문 대명사라는 애도 있어요. what, who, which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했던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됐어요? 땡땡 대명사죠? 그럼 잘 봐라 얘들아. 뭐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뭐 뭔지 몰라도 돼. 뭔지 모르겠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의 어떤 단어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단어일 거 아니야.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명사. 대명사. 일단 뭐가 됐든 얘는 일단 명사야. 맞지? 그럼 얘는 누구랑 짝이야? 명사니까 누구랑 짝이야? 불완전이랑 짝인 거야. 그러니까 뒷문장은 불완전 나와. 됐냐? 됐어?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냐? 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what이 뭐야? 이게 의문 대명사거든? 이게 의문 대명사야. 미리 말하자면 내가 얘 지워볼게. what을 지워볼게. Are you doing? 이게 무슨 문장일까?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야. 왜? 너 하고 있니? 뭘?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한 거지. 됐어? 땡땡 대명사는 뭐라고? 불완전이랑 짝이라고. 불완전. 됐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거꾸로 가볼게. 이번에 이렇게 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시라는 단어를 썼어. 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대시라는 거. 접속사. 그렇죠? 그래서 뭐 명사절 접속사다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됐니?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이 접속사는 어떨까? 여기 있네? 그럼 얘 누구랑 짝이야? 완전이랑 짝이야. 완전. 됐어?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 됐냐?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관계부사라는 놈이 있어. 관계부사. 관계부사. 얘는 품사가 뭐겠냐? 관계부사라는 애는. 관계부사라는 이 단어는 품사가 뭘 것 같아? 부사야. 부사. 아니 이름에 써있잖아. 부사라고. 얘 부사야. 그럼 부사는 정체가 뭐야? 수식어다. 수식어. 부사 수식어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은 관계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됐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딩 때 이거를 배우거든요. 원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근데 그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그냥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나와요. 암기식으로 나와.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 여러분은 그냥 이제 암기한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암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리를 몰라. 원리를. 왜 불완전이 오고 왜 완전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완수불명의 원리부터 알려준 거야. 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왜 명사랑 짝인지 아까 원리 보여줬잖아.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명칭을 통해서 내가 또 알려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이해 안 된 거 있어? 다 됐어?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 오늘 틀리면 나랑 같이 퇴근할 거야. 나 몇 시 퇴근하는지 알지? 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어? 없어? 이해됐어? 만기, 민우 이해됐어? 이해는 됐겠지. 암기가 안 되겠지. 계속 말하잖아. 암기해야 돼. 자,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관계사를 들어가 보자고. 이런 설명이 문제는 뭐냐면 안 나와 있어. 책에 없어. 이 책 안 봐도 뻔해요. 나와 있는 설명. 자,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 책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관계사 파트 본 적도 없어. 근데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냥 안 봐도 뻔해. 뭐라고 나와 있을까? 관계사가 무슨 뭐 앞에 나와 있는 뭐 선행사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 절로 뭐 어떻게 해석하고 뭐 또 그 관계대명사 표 또 나오겠지 뭐 후, 훔, 후즈 뭐 이거 나오겠지 뭐 위치 뭐 후즈 뭐 이거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뭐 당연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니네가 표는 많이 봤어. 표는 뭐 후, 훔, 후즈 뭐 이렇게 쓴데 뭐 위치 뭐 후즈 또는 오브위치 막 이런 거 쓴데 대 쓰고 표는 알아. 표는 하도 봐갖고. 근데 정확히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무슨 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 연결하고 뭐 어쩌고 나와. 맨날 배웠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관계대명사의 뭐 계속적 용법이니 무슨 뭐 관계대명사 대세대에서 뭐 생략이 되니 많이 막 짬뽕해서 막 여러 가지 나온다고. 다 니네가 사실은 중딩 때 했던 거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암기 내용이에요. 암기 내용. 근데 제가 사실은요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관계대명사는 사실은 기본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다 기본기예요. 기본기도 중요한데 기본기만 알아서는 고등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본기를 건너뛰고 그 이제 고등부 문제 풀이법만 알려줄 수도 있거든. 알려줄 수 있어.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니네가 응용 문제에 대한 대처가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그냥 얍삽이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하긴 할게요. 설명은. 일단은 다 할게.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가 다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안 그러면. 그리고 관계사는 우리 이 어법의 꽃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맨날 나오고 수능에서도 맨날 나오고요. 얘는 내신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 관계사를 사랑하는 학교, 니네 학교. 니네 학교 겁나 좋아요. 관계사. 작년이 아니지. 현 고3 애들 기준으로 고1 때부터 고2 1학기까지 총 6번 나왔어요. 시험이. 6번 연속 나왔어. 관계사가. 안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거의. 아무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만 쉬었다 하자. 좀 쉬었다 이것을 설명할게요. 보십시다. 일단은 관계사 파트에서 이제 관계 대명사 쪽을 먼저 쭉 하도록 할게. 필기 좀 잘 따라오고. 번호를 안 쓰고. 자, 관계대명사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 개념. 자, 일단 용어를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 관계 대명사 좀 띄어서 쓸게. 보면은 관계라는 말이 있고 대명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관계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접속한다라는 말, 연결한다는 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이게 관계가 있다, 뭔가 연관성이 있다, 연결성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접속이라고도 하고요. 뭐 대명사라는 건 니네가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 결국에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총 2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접속사가 하는 역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연결의 역할이 있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었잖아. 접속 어떤 거? 구? 똑같아. 아니. 접속사가 연결의 역할밖에 없었어? 접속사의 종류가 and, but, or, so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접속사 2개. 지난번에 했어. 지난주에 접속사 하는 역할이 2개니까 하나는 등이 접속사, 또 하나는 무슨 접속사? 상관 접속사는 등이 접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등이 접속사 말고 하나 더. 허무하다. 허무해 이 자식들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종속 접속사 that, if, whether, when, why. 아니 실컷 설명했잖아. 그래서 주절, 종속절 실컷 얘기했는데 이 그지들아. 아? 그래서 무슨 역할 한다고? 그래, 저를 이끈다고. 됐어요? 됐어? 이게 접속사 하는 역할이야. 저를 이끈다. 자, 볼게. 대명사 볼게요. 대명사라는 게 뭐야? 명사 대신하는 거죠. 근데 대명사도 결국에는 명사잖아. 이름에 써있다시피. 그럼 명사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 됐냐?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잘 봐. 관계 대명사가 뭔지 니네가 대충 알아. 뭐 위치나 대시나 뭐 이런 거 알잖아.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자면 관계 대명사라는, 관대라고 줄였을게. 관계 대명사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저를 이끌고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요, 얘 자체가 주목보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단어. 한 단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완전 가성비 짱 아니야? 이걸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2번 넘어갈게요. 2번.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앞쪽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 앞에는요, 어떤 게 오냐면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자, 왜 명사가 오냐면요,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어. 방금 전에 관계대명사는 이름이 관계대명사야. 대명사. 그럼 명사를 대신한다 했지. 그럼 명사를 대신하려면 대신해야 할 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오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이 명사를 뭐라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여기서 선행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먼저 선자에 행할 행자예요. 한자로 뜻풀이하면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거든. 얘보다 먼저 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선행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 명사의 종류죠. 어떻게 있는가? 사람인 게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게 있습니다. 됐어요? 보통 문법책을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옛날에 쌤이 배울 때는 사람과 사물 이렇게 나왔었거든. 사람과 사물. 그래서 내가 그때 반론을 제기했죠. 그러면은 고양이나 개는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또 반론을 제기했어. 그럼 공기는? 공기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앞에는 다시 한번 써볼게. 앞부분은. 앞에 선행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이번엔 관계대명사 뒤를 볼 건데 사실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이 기본 개념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볼게. 관계대명사는 뭐를 이끈다? 뭐를 이끈다? 뭐를 이끈다고? 저를 이끈다고, 저를. 그러면 뒤에 뭐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 보세요.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죠. 여기 써있죠. 그렇지? 그럼 잘 봐봐. 관계대명사가 예를 들어 주어야. 할 수 있잖아. 주어 역할 할 수 있잖아. 그럼 뒤에 뭐가 올까? 삼형식 기준으로 쓸게. 삼형식. 그러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겠지. 그렇지? 자, 예를 들어 얘가 목적어로 쓰였어. 얘가 목적어로 쓰였어.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까지만 오겠죠. 목적어 또 안 쓰겠지? 여기 있으니까. 되니? 자, 이렇게 절이 완성됐어. 그러면은 이 덩어리 이름이 절인데 절.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야. 덩어리가 하는 역할. 한 단어씩 꼽고 보면은 얘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대명사, 얘는 동사, 얘도 명사나 대명사겠죠. 목적어니까. 근데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고. 즉 절은 뭐냐고.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명사 꾸며주는 애가 누구야? 명사 꾸며주는 게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죠. 그래서 덩어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고 불러요. 형용사 절. 이 덩어리는 형용사라고. 덩어리는. 됐어? 그럼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니네도 알다시피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많잖아. 뭐 that도 있고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whos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뭘 쓰던 간에 해석은 뭐뭐 하느냐. 뭘 쓰던 간에. 알겠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건데 얘는 대명사죠? 얘는 대명사야. 지금 내가 써놨다시피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명사니까. 맞아요? 그럼 이 뒷부분 봐봐. 뒷부분. 여기. 이 뒷부분을 보면은 얘만 보는 거야. 여기 앞에 빼고 얘만 보는 거야. 빨간색 테두리만. 그러면은 얘는 뭐가 없어? 지금 주어가 없어. 얘는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얘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이 3번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자,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격 그리고
선행사.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격과 선행사. 격이라는 게 뭐야?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니네 중1 때 인칭대명사 배울 때 들어봤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뭐 소유대명사 있다고 하잖아. 그치? 그거 말하는 거야. 선행사라는 거 아까 말했죠? 요거 사람이냐 아니냐. 이 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위치라는 뜻이거든. 위치? 자리 말하는 거야. 자리. 영어는 얘들아 영어는 위치의 언어야. 우리말이랑 다른 점. 이거는 내가 우리 맨 처음에 반 개설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영어는 격의 언어다. 위치의 언어다.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만약에 friend란 단어를 쓴다 그럴게. friend, 친구. 근데 이 friend란 단어를 내가 문장 앞에다가 쓰면은 주어가 되니까 친구는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friend란 단어를 내가 목적어 자리에 쓰면 친구를 이렇게 해석되죠. 그럼 해석이 달라지잖아.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우리나라 말은 는, 를 이라는 말만 잘 붙이면 되잖아. 조사만 잘 붙이면 되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잖아. 위치에 따라서 는으로 해석되느냐, 를로 해석되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야. 영어는요. 그래서 영어는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매번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가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는요 격에 따라서 즉 쉽게 말해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진 않았어요. 형태가 변하진 않았어. 우리가 해석은 달라지지만 여기다 써도 friend고 여기다 써도 friend야. 형태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근데 이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가 바로 니네가 중1 때 배운 인칭대명사인 거야. 인칭대명사. 우리가 주어 자리에서는 I라고 쓰지만 목적어 자리에서는 me라고 쓰잖아요. 형태가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해석은 당연히 바뀌고.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야. 얘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됐어? 당연히 뒤에 오는 구조도 달라지겠죠. 되냐? 근데 해석은 안 달라져. 해석은 똑같아. 됐어? 자 그러면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니네가 중딩 때부터 실컷 봤던 427쪽에 있는 겁니다. 책도 한번 펴놔봐라. 427쪽. 427쪽 보면은 표 나와 있죠. 표. 니네가 지겹게 본 표일 겁니다. 그래서 뭐 which, what, who 뭐 어떻게 나왔는데 근데 표가 왜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게 나왔나요? 개인적으로 좀 나만 그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조금 좀 헷갈려요.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난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내 개인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자 일단은 이제 격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고요. 선행사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고 했었죠. 선행사는 사람인 게 있고 사람이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상관없는 거라고 쓸게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격은 세 가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습니다. 됐죠? 소유격은 얘네가 원래 알다시피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 my, your, his, her 다 뭐뭐의로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도 비슷한데 소유격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올까 얘들아? 명사가 오겠죠. My pen, your pen, his pen, her pen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얘도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종류를 먼저 써보자면 니네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who, whom. 근데 whom 대신에 who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whose.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which. 목적격도 which. 소유격은요 지금 책에 보면 OVH라 나왔거든? 근데 사실 OVH보다 whose를 더 많이 써요. 물론 OVH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없는 거는 대시죠. 대시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됐죠? 참고로 말하는데 얘들아 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때 그 whose 쓸래 OVH 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차이점이 있어요. whose랑 OVH는 원래 달라요. 둘이 다른데 만약에 책에 그게 나온다면은 내가 설명을 하고요.
안 나오면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됐나?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기본 개념 4가지가 됩니다. 기본 개념 4가지. 됐어요? 자, 어떻게 쌤이 정리를 했는가 이 과정을 좀 봐주세요. 처음에 관계대명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오는가?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는가?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형태와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되셨죠? 이미 여러분이 다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걸 볼게요. 2번이라 쓸게요. 여기다가 2번. 자,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미리 말하자면요. 이거는 고등과정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관계대명사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기.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이제 연결이죠. 문장 연결.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냥 쉬운 예시로 쓰겠습니다. 쉬운 예시. 자,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이거 해석 못한 사람은 없겠죠? 자, 이건 집이다. 그들은 그 집에 산다. 그렇죠? 자, 여기 마침표 끝났고 여기 마침표 끝난 평범한 두 문장입니다.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마침표를 없애고 네. 엔드. 이러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결된 거잖아. 아니,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건 집이고 그들은 그 집에 산다. 왜? 잘못됐어요? 아니야, 잘못된 거 없어. 그냥 연결한 거잖아. 그냥?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똑같지, 둘이. 뭐하러 똑같은 말 두 번 해?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대명사예요. 됐어요?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아니, 설령 대명사로 바꿔 쓴다 해도 그래도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and라는 말은 뭡니까? 얘랑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쓴 말이죠. 추가로 쓴 말. 그쵸? 그럼 잘 봐봐. 내가 얘를 없애볼게. 추가로 쓴 말. 얘 똑같은 거지? 얘도 없애볼게. 그럼 잘 봐봐. 지금 내가 뭐랑 뭘 지었어? 접속사랑 대명사를 지었네? 그치? 그럼 이게 합쳐지면 뭐라고? 이게 관계대명사야. 됐어? 그럼 관계대명사를 어디다가? 얘랑 얘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연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주는 거야. 위치를 써주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 in이라는 전치사였어. 그럼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일단은 목적격이야. 일단 여기야. 그치? 근데 얘가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닌 위치를 써준 거죠. 당연히 that을 써도 되고요. 됐니? 그래서 this is house which 이건 소문자로 바꾸겠죠? they live in 이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됐나요? 사실 여기에서 관계부사까지 넘어가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in을 앞으로 빼서 이니치가 돼갖고 이니치 날려서 관계부사 where 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관계부사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3번 볼게요. 3번 여기다 쓸게요. 자, 3번은 뭐냐면 3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녀석입니다. 어느 정도는 바로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의 격구분법입니다. 격구분법. 그러니까 격구분법이 뭐냐면요. 언제 뭘 써야 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 주격 쓰고 목적격 쓰고 소유격 쓰느냐. 이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중등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 시험은요. 고등 과정에서 낼 때는요. 이 소유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소유격. 소유격. 왜냐면 이 두 개는 애들이 하도 많이 봐갖고 구분을 잘하는데 얘를 잘 구분을 못하거든요. 소유격. 그래서 이것까지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써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제가 줄여서 주관대라고 쓰겠습니다. 주관대. 일단 공통적으로 당연히 앞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주관대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삼형식 기준으로 쓸게요, 그냥. 자, 그리고 일단 2번 써볼게. 자, 똑같이 명사 나오고, 이번엔 목관대를 써볼게, 목관대. 자, 목관대는 그럼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니까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만 나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똑같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쌤이 소관대라 쓸게, 소관대. 그럼 소유격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격 뒤에는 뭘 쓴다? 명사를 쓴다라고 했어. 됐어요? 뭐뭐의 명사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잘 봐. 잠깐 앞에 봐봐. 잠깐 쓰는 거 멈추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근데 결국 이 명사도 주목보 역할을 할 거 아니야. 명사니까. 그렇죠? 보통은 주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요. 보통은 당연히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그럼 잘 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얘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어는 뺄게요. 삼형식 기준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럼 잘 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경우는 흔치 않거든. 목적어, 주어, 동사. 그러니까 얘도 뺄게. 그래도 뺄게. 여기 그냥 기본만 할게. 기본만. 그럼 잘 봐. 얘는 구별하기가 쉬워. 뒤에 동사만 나오면 되니까. 바로 뒤에 동사 나오면 뭘 쓰면 돼? 요 라인에 있는 거 쓰면 돼. 요 라인에 있는 거. 됐어? 앞에 사람이냐 아니냐는 구별하기 쉽잖아. 단어들만 알면 되니까. 그렇잖아. 이 뒤가 문제잖아. 뒤가. 근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어. 당연히 이 사이에 부사 같은 경우 껴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제끼고 뒤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요 라인에서 골라 쓰면 돼. 후 위치에서. 되니? 근데 얘를 잘 봐라. 얘 잘 봐라. 얘 뒤에 주어 동사 나왔지? 근데 얘도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정석이고요. 하나는 얍삽이거든요. 근데 정석은 니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얍삽이는 니네 입장에서 겁나 쉽습니다. 내 아들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쉬워. 근데 이 얍삽이로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은 뭐 적진 않아요. 대충 한 95% 됩니다.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얍삽이가 아니야. 이것도 정석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볼게. 자,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격은 뭐뭐 의라고 해석하지. 그렇지? 잘 봐봐. 얍삽이 먼저 알려줄게. 이 뭐뭐 의라는 녀석을요. 앞에 있는 명사 있지. 앞에 나온 선행사. 이 녀석과 뒤에 나온 주어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봐. 연결. 그러니까 명사의 주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얘의 주어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뭔가 해석이 자연스러워. 해석이 잘 돼. 그럼 자연스럽다는 건 뭐야? 의로 해석하니까 자연스럽다는 건 그럼 얘 소유격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뭐의 뭐로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뭐뭐의 뭐로 연결했더니 말이 이상하겠죠. 얘는 목적어니까. 그렇지? 그럼 이상하면 목적격이야. 됐냐? 이게 얍삽이야. 근데 사실 요즘은 거의 정석화됐어요. 이렇게 많이 구분해요. 나도 이렇게 해. 나도. 그럼 실제 진짜 정석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정석은 뭐냐면 원래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했지. 아까 전에 내가. 근데 얘만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이야. 얘만 완전한 문장이야. 다 불완전하잖아. 주어 없고 목적어 없잖아. 근데 쌤이 지금 뭐라 써놨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써놨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됐어? 그러니까 사실 뒤에 거 구문 분석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뭐의 뭐가 오히려 요즘엔 더 정석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사실 소유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소유격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아니거든.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속 접속사 있잖아. 종속 접속사 전부 다 뒤에 완전한 문장 오잖아.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은 안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도 뒤에 완전한 문장 와요. 그럼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래, 접속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이러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엔 오히려 뭐가 정석이야? 뭐뭐의 뭐 해서 말 되면 소유격, 말 안 되면 목적격. 이게 오히려 이제 정석화가 됐어요. 되니? 이게 더 쉽잖아.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분법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 한번 써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I know a girl. 만약에 a father is a teacher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쉽게 쓸게요. 되게 쉽게.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 나왔고 뒤에 보면 주어 동사가 일단은 나와 있어. 일단은 여기 명사 있잖아. 그럼 요 명사를 얘랑 연결하는 거야. 의로 연결하는 거야. 소녀의 아버지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그러면 투제라고. 됐어? 완전한 문장 나오고.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그냥 명사의 뭐 주어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겁니다. 되니? 그래서 3번 관계대명사의 격 구분법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만 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어디까지냐면 427, 그 다음에 428은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좀 책이 좀 짬뽕으로 나와 있어 지금. 무슨 뭐야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순서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지금 뭐 지멋대로 완전 뭐 짬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을 관계대명사 대세대에서 설명을 하고 잠깐만요. 아니다. 관계대명사 템 말고 계속적 용법을 좀 설명을 잠깐만 순서를 좀 보자. 원래 사실 관계대명사에 생략도 있고 대도 있고 계속적 용법도 있고 종류 많은데 생략은 좀 간단하니까 계속적 용법 먼저 할게요. 계속적 용법.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 얘들아, 그 형용사라는 게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지? 보어랑 수식어죠. 그렇죠? 잘 기억해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었지? 아니 형용사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3번 특징에 써놨잖아. 동그라미 3번 니네가 쓴 거 봐봐. 무슨 절이라고 나와 있나 이 그지 갱갱이들아. 뭐라 써 있어? 형용사 절 써 있잖아. 형용사 절. 잘 봐봐. 맞죠? 잘 봐봐. 그러면 너네가 앞으로 문법을 배울 때 형용사라는 말이 나오면 뭔진 모르지만 두 개 역할 하는구나. 니네 이렇게 기억해야 돼. 형용사라는 말이 나오면 니네 투부정사 할 때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이딴 거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는 생각해야 돼. 명사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 하겠구나. 얘도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도요. 덩어리가 형용사죠. 덩어리가. 그래서 이 덩어리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수식어의 역할, 하나는 보호의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잠깐 기본 용어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 계속적 용법 하기 전에. 이 형용사라는 게 아까 이제 채은이가 말한 대로 수식어의 역할과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식적 용법이라는 거는 비슷한 말로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제한적, 한정적. 이렇게 이건 그냥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보통 이 수식어,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의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우리말로. 그래서 내가 아까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한다 했어? 하는 니은자 받침 끝나잖아. 됐냐? 응. 봐봐. 우리가 이 보어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보어 역할,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이제 용법이라고 하냐면요. 얘는 서술적 또는 계속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술적, 계속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볼게. 아까도 예시를 들었던 건데 she's pretty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죠? she's pretty 여기서 pretty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가 예쁘다 동사처럼 해석했네? 물론 비동사랑 합쳐져서 보어 역할을 한 거긴 하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어라는 거는 보통 우리말로 해석할 때 동사처럼 해석한다는 거야. 동사처럼 해석. 동사처럼 해석하니까 서술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고. 서술적이다.
우리 서술형 문제 뭐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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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 다 다짜로 끝나는 게 서술형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술적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뭐야? 동사처럼 해석한다는 거거든. 됐어요? 이게 포인트야. 일단 요 용어를 먼저 니네가 알고 가면 좋겠다. 우리가 아까까지 배웠던 이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거는 전부 다 이걸 배운 거야. 이거 위에 거 제한적 용법. 이것도 뭐 마저 말하자면 선생님 수식어라는 게 왜 제한적이라거나 한정적이라거나 왜 이런 애랑 같은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냥 girl 이란 말을 쓴다고 해볼게. 소녀야. 그럼 뭐 세상에 가니 여자라고 해볼게.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수식어를 붙여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pretty girl을 붙였어. pretty girl. 자 그럼 여기서 예쁜 여자는 한 요만큼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여기에서 cute를 붙였어. 그러면서 귀엽기까지 해야 돼. 그럼 귀여우면서 예쁜 여자는 한 또 요만큼 있어. 자 그러면서 rich 돈도 많아야 돼. 그럼 돈 많은 여자 또 요만큼 남아. 여기 키까지 커야 돼. 더 줄어들어. 내가 수식어를 붙일수록 점점 줄어드네. 점점 제한되네. 그래서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렇게도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용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곧 뭐다? 보어 같은 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뭐 보어를 받는 동사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아까 우리 일일 테스트 할 때. 그럼 걔네들 뒤에 관계대명사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어처럼 해석이 된다고. 보어처럼 해석이 된다는 건 뭐야? 동사처럼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관계대명사를 뭐뭐 하는으로 해석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계속적 용법은 뭐뭐에서 뭐뭐에서 뭐뭐하 다 다짜로 끝난다고 해석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계속적 용법은요. 우리가 형태적 차이가 무엇이냐? 이건 이제 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이제 선행사가 오겠죠?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콤마가 붙어. 이게 끝이야. 이게 바로 계속적 용법입니다. 끝.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을게. 뭐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콤마가 붙어서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중요한 것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자, 이렇게 콤마가 붙어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우리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 버전이었죠. 아까 처음에 말했었죠. 그러면은 이 접속사와 대명사 버전으로 나눠서 해석하면 돼요. 나눠서. 여기서 접속사는요. 내가 말하는 여기서의 접속사는 등이 접속사입니다. 등이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 얘네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서의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and, but, 그리고 for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for 내가 무슨 뜻이라 했지? 접속사예요. 접속사. 전치사 말고.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이거 천일문에도 나왔어. 됐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and야 당연히.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대명사는 뭐겠어? 앞에 있는 얘기지 뭐. 됐어? 그래서 뭐 it이 나올 수도 있고 they가 나올 수도 있고 뭐 he나 뭐 아니면은 뭐 she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됐니? 나눠서 해석하라고. 나눠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니네가 못 알아볼까봐 그냥 써줄게 해석을. 그리고 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됐냐? in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and 그리고 뭐 and they의 뜻이라면은 그리고 그들은 and she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됐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계속적용법에서 두 가지만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아래다 쓰세요. 특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특징. 이 계속적용법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what 얘네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who, which, whose 얘네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어?
보통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독해 같은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요. 계속적 용법에서 후나 위치가 쓰이는 거는 니네가 많이 봤을 거야. 근데 후즈가 쓰이는 건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후즈 가능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적 용법에서는 저는요 사실 이 계속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다 몰라도 돼.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니네가 다는 아니구나. 해석은 알아야지. 자, 계속적 용법에서 딱 두 개만 알면 돼. 뭐 대시랑 와 사용 못한다? 안 나와. 이런 거 잘 안 나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이야. 해석. 두 번째가 지금 내가 쓰는 거예요. 잘 들어봐. 계속적 용법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였죠. 그렇죠?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는요. 선행사가 그냥 명사 상당 어구라면 다 가능한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선행사가 앞에 나온 명사 역할 하는 녀석이 모두 될 수 있음.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 써봐. 계속적 용법에서는요, 선행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 역할하는 녀석이 전부 다 될 수 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자, 그냥 형태만 써볼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다고 쳐볼게. 대절. 그럼 대절이 목적어죠? 그렇죠? 근데 대절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원래 이 콤마가 없다면 이 녀석의 선행사는 누구야? 얘겠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얘겠지? 그치? 근데 계속적 용법이지. 그럼 계속적 용법에서는 선행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덩어리도 명사절이죠.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문장 전체. 이게 다 가능하다고. 계속적 용법에서.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애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명사 역할하는 애들이요. 전부 다. 사실상 얘랑 얘 빼고는 다 되죠? 됐니? 이게 계속적 용법과 일반적인 제한적 용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뭐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뭐뭐가 얘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팁을 줄게요. 팁. 주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선행사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크게 보면 3개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 내가 밑줄 친 거는 5개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3개예요. 3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얘는 잘 안 나오고 얘까지는 간혹 나와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얘는 보통 이 3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 이 계속적 용법에 대한 것까지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알아봤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기출 유형 딱 하나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지금 말하는 기출 유형은요 고2 수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저형고 1학년에서도 나왔었어요. 저형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고2 때 나옵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고2 때 나오는 패턴은 크게 3개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고1 때 나오는 패턴은 이거예요. 미리 말해주면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이게 고1 때 나오는 패턴이야. 니네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고2 때 나오는 패턴은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고2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방금 이제 내가 3가지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 잘 봐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계속적 용법 있죠?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해석된다 했죠. 그리고 뭐만 그렇지? 근데 니네가 까먹었겠지만 우리 전에 분사구문 배웠거든?
이거 내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거야. 안 써도 돼. 그냥 잘 들어봐. 분사구문 배웠는데 분사구문에서 혹시 해석 중에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해석이 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분사구문의 뭐 연속 동작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럼 얘랑 해석이 비슷하잖아. 그리고의 뜻이니까. 됐어? 그럼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 내가 보여줄게. 실제로 얘랑 해석이 똑같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분사는 형용사지.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그럼 같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상호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시험에서 어떻게 내는지 알아? 시험에 이렇게 내.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나오냐면요. which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데나 써볼게. which하고 made 이렇게 나와. 잘 봐봐. 이게 원문이었어. 원문엔 이렇게 나왔어. 원문에는. 근데 시험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험지에는 얘를 빼버려요. 참고로 여기 콤마 붙어 있습니다. 시험지에 위치를 빼버려. 그리고 여기다 밑줄 쳐놔. 한번 이렇게 해놓는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어법상 맞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원문에서 위치 메이드였어.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앞뒤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답을 고르긴 어렵겠죠. 근데 내가 미리 말할게. 앞뒤에 내용 필요 없어요. 앞뒤에 내용 필요 없어. 원래는 이렇게 나왔었다고. 원래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 맞는 말이야. 그냥 얘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이거예요. 됐어? 원래 이렇게 나왔어. 근데 시험지에서 어떻게 했다고? 위치를 없애버렸다고. 그리고 메이드가 남긴 거라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근데 이거를 틀리다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겠어요? 어렵죠? 짧아? 왜 메이킹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유를 알아요 혹시? 분사구문이랑 해석이 같다고 했으니까. 네 50점 드릴게요. 나쁘진 않았어.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 채은이가 말한 대로 답이 메이킹인 건 맞아. 근데 니네 입장에서 이게 원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잘 봐라.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잘 봐봐. 얘를 내가 접속사의 대명사로 나눠 쓸 수 있지.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내가 나눠 썼어. 이렇게 써볼게. and 이시죠. and made 이렇게 되지. 자,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making 됐어? 그래서 making이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를 모르면은 못 풀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가 되게 심플하게 써갖고 쉬워 보이죠? 되게 고난도 문제예요. 이거를 능수동태랑 막 섞어서 내죠? 사람 미쳐요. 이렇게 내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맞냐 아니면 이게 맞냐 막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방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문이랑 헷갈리게 된 거야. 원문에는 which made라고 나왔으니까 막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딱 보면 멘탈 나가는 거야. 아 여기 made 앞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이 made는 맞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봤었는데 뭐지? 막 이러다가 이제 멘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맞겠지 뭐 이러고 넘어갔다 틀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의 수준에서 나오는 이제 관계사 어법이라는 거죠. 고의 수준에서. 됐니? 무슨 뭐 단순하게 콤마 찍고 여기다 대 써놓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안 된다고.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관계대명사랑 분사구문을 섞은 거죠.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유형은요. 제가 여러분께 일단은 기본기를 일단 다 알려드리고 하나씩 알려줄게요. 알려줘봤자 뭐해. 다 까먹는데 그지들아. 내가 지난주에 알려준 것도 다 까먹었고 대답 하나도 못하고 종속접수 아까 접사 물어본 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또 알려줘봤자 다음 주에 다 까먹겠지. 그지 깨개들아. 응? 관계사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냥 어법 다 틀릴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설명 부분이 좀 많이 중요했기 때문에 관계사 쭉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 관계사 아니 저기 뭐야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하실 때 관계사 개념 위주로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단 끊을게요.